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워런 버핏, 비아드 주식도 매각 10달 새 12번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중국 전기차 업체인 비아드의 주식을 또 매각했습니다. 10달 새 벌써 12번째의 주식 매각이죠. 앞으로는 그의 오랜 사업 파트너인 찰리 먼거 부회장을 앞세워 비아드가 최고의 전기차 종목이라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크셔 기업 자체로는 이 비아드의 주식을 계속적으로 팔아치우고 있죠.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2009년 이후 한 번도 매각하지 않았던 주식을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매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런 비아드의 주식을 매각할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워런 버핏 비아드 주식도 팔아 10달 새 12번째입니다. 버크셔가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공시에 따르면 버크셔는 최근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된 비아드 주식을 250만 주 팔았습니다. 매각 규모는 금액으로는 약 8,600만 달러 상당이죠. 버크셔의 이번 매각이 처음이 아니고 벌써 10달 새 12번째 매각이라는 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버크셔는 지난 수년 동안 틈날 때마다 비아드의 주식을 조금씩 야금야금 팔아왔기 때문이죠. 이번 매각 이전의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당시 약 200만 주를 팔았고 매각 대금은 약 6천만 달러 수준이었죠. 자, 그래서 먼저 봐야 될 내용은 버크셔의 비아드 투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2008년 3월 비아드의 주식 매수에 나섰습니다. 비아드는 1995년 12월 선전시에서 비아드 실업으로 창업해 당시 막 유행하던 휴대폰용 배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휴대폰용 배터리를 일본 업체인 소니와 지금 산요에 공급하기도 했죠. 그러다 2022년 매물로 나온 시안에 본부를 둔 국영기업인 춘천자동차를 인수하고 전기차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전기차 산업에 뛰어든 이 시기가 바로 중국이 전기차 산업에 투자를 시작을 했던 시기였던 것이죠. 진천자동차가 본래 내연기관차 업체로 배터리 회사인 비아드에 인수하면서 전기차 업계에 뛰어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비아드는 내연기관차 기반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제품을 현재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비아드의 전기차 진출은 2000년대 초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전기차 육성 정책에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업체들은 내연기관차를 물론 만들었지만 진천자동차와 같이 외국 브랜드와 맞설 정도의 자국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중국은 2001년 전기차를 중국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켰죠. 2007년에는 독일 아우디에서 10년간 자동차 엔지니어로 근무한 왕강을 과학기술 장관에 임명하면서 중국 전기차 산업이 크게 활성화됩니다. 당시 과학기술부 장관인 왕강은 전기차의 열렬한 지지자였고 테슬라의 첫 번째 전기차인 로드스터가 2008년 출시하자 해당 차를 중국에서 테스트한 장본인이기도 하죠. 버크셔 해서웨이는 2008년 3월 비아드의 주식 매수를 나서기로 합니다. 이때 찰리 먼거가 비아드의 주식을 사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시 이러한 중국의 투자가 태동하던 그 시기에 맞춰서 이 비아드의 주식을 인수를 하게 되죠. 즉 중국이 전기차에 제대로 발동을 건 그 시기에 비아드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 비아드의 주식을 사고 이 시드머니를 통해서
전기차에 본격적으로 비아드가 더 진출하게 된 것이죠. 당시 비아드만이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서 배터리 업체와 전기차 업체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아드 실업 그리고 진천자동차, 이게 나중에 비아드로 다 이름을 통합하고 현재는 배터리 업계와 지금 전기차 생산업체가 한꺼번에 있는 업체입니다. 공교롭게도 버크셔가 비아드의 주식을 매수한 이후 중국은 전기차 제조업체에 대해 재정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주식 매입을 하고 2009년도에 이 비아드의 주식이 상당 부분 한 8배 뛰게 되는 거죠. 2009년부터는 중국은 버스나 택시, 개인용 자동차를 생산하는 전기업체들에게 재정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2009년 당시에 중국에서 팔린 전기차는 500대를 넘지 못하죠. 그러나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정부는 2천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37조 7,800억 원 이상을 관련 보조금과 세제 혜택에 쏟아붓습니다. 이러한 중국 보조금 정책은 중국 정부가 의도했던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2022년 중국에서 판매된 전기차 대수는 600만 대를 넘겼으며 이는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기차는 내수용에 그치고 있다. 세계 시장에 나오게 될 때, 특히 한국에 나오게 되면 완전히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배터리 부분만 지금 나오게 되는 거고 중국 전기차는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 전기차와 같은 경우는 저개발 국가, 이른바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아프리카, 이란, 그리고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판매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중국 정부는 이러한 자금 조달을 통해 자국 전기차 기업들이 초기에 파산하지 않도록 하는 방파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전기차 투자는 비아드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쳐 2008년 버크셔의 비아드 주식 매수 이후 현재까지 약 33배나 폭등했습니다. 연간 주가 상승률 평균이 약 26%에 이르는 엄청난 상승세이죠. 평균적으로 보면 매년 26%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비아드의 주가가 본격적인 폭등세를 일으킨 것은 2020년 이후. 당시 테슬라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하면서 비아드의 주가도 급등세를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2008년 로드스터가 나온 이후 계속적으로 투자만 해오다가 요즘도 적자예요. 적자.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적자인데 전체적인 그림에서 적자지만 기술 기업으로 미래의 이러한 투자 가능성 그리고 미래의 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래의 가능성 때문에 이런 비아드도 높게 된 것입니다. 버크셔는 2008년 당시 비아드의 주식 2억 2,500만 주를 주당 8홍콩달러에 매입하게 되죠. 당시 지분율은 19.92%로 14년 동안 비아드의 주식을 시장에 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핏 회장은 지난해 8월 24일 비아드 주식 133만 1000주를 매각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2번에 거쳐 비아드 주식 1억 1000만 주 이상을 처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벌써 12번이나 매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매각 이후 버크셔 해서웨이의 비아드 주식 보유량은 986만 3100주, 한때 20%를 육박했던, 그래서 19.92%까지 육박했던 지분율이 현재는
8.98%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중국 전기차 수입 업체 중 현재 수익을 내는 곳은 비아드뿐입니다. 다른 모든 기업들에서 전기차를 만드는데 적자, 현재 현대자동차도 적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흑자로 돌아설 것처럼 보이고, 현대차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전기차의 투자가 계속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내연기관차에서 벌어든 수익을 이 전기차에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아드도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는 배터리 부분에서의 수익일 뿐 전기차 부분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테슬라가 분탕질을 하면서 수익률이 더욱더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 프로그램까지 다 판매하면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죠. 버크셔 해서웨이의 비아드 주식 매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미중 간 정치적 긴장, 지금 대만 문제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매력이 떨어진 중국 전기차 업체인 비아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미중 간 정치적 긴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핏은 5월 주총에서 미국과 중국 본토 사이의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대만보다는 일본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중국에서 투자를 줄이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긴장 상황에서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지금 외국 기업들이, 특히 펀딩하는 업체들이 중국의 이러한 기술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 디리스킹으로 전환을 하면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반도체, 그리고 첨단 산업인 반도체와 바이오, 그리고 통신,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매력 떨어진 중국 전기차 업체인 비아드입니다. 올 초 중국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많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현재 내연 기관차 업체들이 전기차 업체로 속속 진입을 하고 있고, 이 진입한 곳만 지금 살아남고 전기차 전문 업체라고 표방했던 비아드 빼놓고는 지금 살아남을 기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여파는 비아드에도 덮쳤습니다. 비아드는 올해 1분기 매출 1201억 7,300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21조 6,780억 원, 순이익은 41억 3천만 위안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79.83%, 410.89% 급증한 것이지만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각각 23.1%, 43.5% 줄어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아드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겠죠? 전기차 업체인 비아드와 배터리 업체인 비아드, 이게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중국 내 전기차 판매의 성장세가 주춤하자 중국 정부가 다시 구원투수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신에너지 구매 세금의 감면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죠. 그러나 중국 전기차 보조금 자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25년 말까지 신에너지 차를 사면, 여기서 신에너지 차라고 하는 것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EV 전용차,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데, 이 사면 구매세의 100%를 감면하고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50% 감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신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2017년부터 구매세를 면제해왔습니다. 이는 중국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되었던 2009년보다는 훨씬 늦었다는 것이죠. 당초 전기차 지원금과 함께 2020년 말에
종료할 예정이었었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여기까지 혜택이 4번째나 연장된 것입니다. 물론 구매세를 면제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종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업체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많은 전기차 기업들이 더 산할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남은 기업들은 완성차 업계에서 넘어온 기업들 플러스 전기차 업체 비아드 혹시 니오 샤오펑 이 정도까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연화무게 10개 이 정도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버크셔 해서웨이의 비아드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버크셔는 앞으로도 계속 비아드의 주식 매각에 나설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 언급되었던 미중 간 정치적 긴장, 중국 전기차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중국 전기차와 같은 경우는 서로가 살아야 되는 상황. 그리고 중국 전기차와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신에너지 정책이라고 해서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0%, 완전 전기차 50%까지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죠. 중국 전기차들도 마찬가지로 2035년까지 50%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0%를 순수 전기차로 전환해야 되는데 이에 따라서 완성차 업계들도 속속 전기차, 신에너지 차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테슬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까지의 테슬라의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보는 가장 강력한 상대는 포드도 GM도 아닌 현대차 그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K배터리의 약진까지 고려한다면 한국 기업들이 향후 자동차 시장을, 특히 전기차 시장을 선도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중국 전기차 시장은 죽어간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러한 죽어가는 시장에 지금 워런 버핏 회장이 계속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기다려줄 것인가? 아니다. 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도 좀 남겨주시고,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지금 이런 것이 있죠. 막 무덤처럼 만들어서 자동차도 버려버리고 여기에 있는 배터리는 다 뽑아서 다시 재활용하고 ESS를 리튬 인산철이 남아 도니까 ESS 저장 공간을 더욱더 많이 확충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보시고 중국 전기차 업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성장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안정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정성이 없고 저가 차량으로밖에 쓰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한국의 전기차, 특히 현대 기아차, 저는 KG 모빌리티도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에디슨 모터스까지 인수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에디슨 모터스에서 만든 버스 같은 경우도 전기 배터리 자체를 비아드 걸 썼다라는 그런 일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지금 현재는 현대 기아차만 잘 나갈 것 같고 그리고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공장을 증설을 빠른 시일 내에 멕시코 공장도 빠른 시일 내에 증설할 것처럼 보여서 현재 상황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